자, 반갑습니다. 좀 리프레시는 되셨나요? 예, 이게 동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일단 이번 게 음질이 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쓴 댓글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원활한 강의, 듣기 좋은 강의를 위해서 마이크를 하나 질렀고, 해외 배송을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마이크가 날라와서 이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확실히 좋아졌죠. 그래요. 예. 이 동영상 수업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수업은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이 다 제각각 개성이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 학습하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제 기준으로 보통의 속도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잘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못 따라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뭐 잘 따라오면 다행이죠. 다 잘 따라오면 저도 좋죠. 근데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강의를 듣다가 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잘 못 따라오죠. 힘들어하죠. 여러분들이 실수로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수업에 좀 늦게 들어왔어. 그럼 이미 강의는 쫙 진행되고 나서 거의 뭐 중반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업을 늦게 들어오면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란 게 보통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듣고 까먹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그러면 강의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공부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 수업 시간에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복습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보면 좋죠, 사실. 근데 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보고, 두 번 보는 것보다는 세 번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동영상 같은 거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용으로. 공부하다가 뭐 시험 준비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조인을 썼어요. 이렇게 조인을 써가지고 조인이란 게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인을 써서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웨어절이 없다면 어떨까요? 웨어절이 없다. 만약에. 그렇죠? 뭐 공부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웨어절이 없으면 조인, 그냥 프롬절에 테이블 두 개만 덩그러니 결합하면 어떨까? 학번, 이름, 그리고 student.depth number. 자, 여기 student. 앞에 있는 애들은 그냥 stud 학번 이름 그냥 썼는데, 얘는 왜 앞에 student. 테이블 이름을 붙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depth number는 from student 테이블에도 있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MySQL이 보기에는, 야, 네가 지금 입력한 이 데포트 넘버가 스튜던트 테이블의 데포트 넘버냐, 아니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발음도 어려워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데포트 넘버냐, 궁금하겠죠. 컴퓨터 명확하게 지시해 줘야 돼요. 안 그럼 몰라요. 그래서 요 앞에 테이블 이름 점은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name이라는 컬럼도 해줘라. from student. 참고로 이렇게 앞에 찍는 거는요, student. 테이블 이름. 이렇게 찍는 것은요, 두 개의 테이블에 같은 이름의 컬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이 디파트먼트. dname, 사실 dname이라는 컬럼은 student 테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디파트먼트 빼고 dname만 써도 되는데, 뭐 이왕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에는 앞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웬만하면. 자, 이제 여기 두 개의 테이블 이름 적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엔터 쳐보시면요. 112줄이 나왔어요. 112줄. 그리고 뭔가 데이터가 이상해요. 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카티션 곱이라고 하는데요. 카티시안 뭐 책에 따라서 카티전 곱, 카티션 곱, 카티시안 곱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테이블들은요 다 집합이에요. 집합. 뭐 또 수학적인 얘기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면요, 프롬저를 통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면은 곱집합이 이루어집니다. 곱집합. 즉 집합을 곱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곱하는 겁니다. 우리 3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6이죠. 3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6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자 밑에 예제 보죠. 이거 4줄 있고 이거 2줄 있어요. 이거를 프롬저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곱집합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A11, A2, A11, A12, B21, B22 뭐 이런 식으로요. 앞서 봤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곱으로 묶이는 거예요. 곱으로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면요, 뭡니까? 112줄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스튜던트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각각의 행수를 곱한 게 11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신 것처럼 너는 쫙쫙쫙, 너도 쫙쫙쫙, 너도 쫙쫙쫙, 너도 쫙쫙쫙. 네,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건데요. 112건 맞죠? 학생 테이블이 16건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이 17건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112, 여러분들이 실습했을 때 112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보시면요, 학생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쫙 있고 부서 테이블에 데이터가 쫙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한꺼번에 조회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 그래요. 그럼 일단 그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해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연산이 곱집합입니다. 카티전 곱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산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10101 전이나가 101, 102, 104, 201, 202 다 연결돼요. 전이나 보이시죠? 반대로 101번 컴퓨터 공학과 데이터가요, 이 위에 있는 학생 테이블 16개와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다 연결이 돼요. 다 101번이잖아요. 실제로 101번 아니잖아요. 근데 이 101번이라는 데이터가 얘네들 16개와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씩 다 연결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6개 데이터가.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연산 순서예요. 일단은 먼저 카티션 테이블 결합 조인이라는 것이 곱집합을 기반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카티션 곱은 이루어져요. 일단 이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이게? 이거 가지고 전이나가 컴퓨터 공학과예요, 뭐 전자공학과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 봤죠? 이걸로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왜요? 야, 다 좋은데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데프트 넘버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데프트 넘버가 같은 것만, 즉 여기 101번, 여기도 101번 같은 것만, 나머지 전이나가 102, 201, 202, 100 얘네랑 엮일 일이 없어요. 엮여서도 한다고. 왜냐면 전이나의 학과 코드는 10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프트 넘버와 이 데프트 넘버가 같은 것만 추려줘.
이 카티션 곱 112건,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의 요 컬럼과 요 컬럼이 같은 값만 골라줘. 나머지는 다 버려도 좋아. 그게 바로 요 외어절입니다. 해보시면은 나오죠. 예, 각 학생별로 학과 나와요. 박미경 컴퓨터공학과구나. 김진영 멀티미디어, 조명호 전자공학과 다 나옵니다. 이렇게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카티션 곱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 뽑은 뒤에 학과 코드가 같은 것,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컬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같은 것끼리 외어절에서 걸러주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티션 곱이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일단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카티션 곱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외어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조인 방식을 보통 동등 조인, 이퀄 조인이라고도 하고요. 동등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즉 이런 이퀄, 외어절의 이퀄 비교, 이퀄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 동등 조인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인 방법이에요. 중요한 거 연결고리가 되는 공통 컬럼을 이용해 결합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데프트 넘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블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걸 연결할지는. 보통은 그래서 기본 키랑 외래 키랑 연결을 해요. A라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B라는 테이블의 외래 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원래 하나였어요.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쪼갠 거죠. 문법 나와 있죠? 예, 중요한 게 요 외어절. 요 외어절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카티션 곱을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한 데이터만 이 외어절에서 뽑아내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잠깐 다시 한번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모든 컬럼마다 앞에 테이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너무 길죠?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느냐? 너무 기니까 좀 줄여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S, 뭐 D 이런 게 붙었죠? 자, 프롬절 잠깐 보시면요. 프롬절에 스튜던트 S, 디파트먼트 D. 여기서 각각 별명, 엘리어스를 정한 거예요. EOSQL문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은 이제부터 S로 하겠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D로 하겠다. 라고 정한 거예요. 프롬절에서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셀렉트나 웨어절에서는 그래? 스튜던트는 이제 S라고 써도 돼? 그럼 이제 그냥 S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S. 디파트먼트 D로 쓰면 돼? D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쓰는 사람, 실제로 SQL의 어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인 SQL문을 짤 때에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하잖아요. 이름 매번 길게 쓰는 것보다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많이 쓰고요. 네.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간단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인하 학생. 이 전인하라는 사람의 학번, 학과, 이름, 학과 위치를 알고 싶대요. 알고 싶어요. 전인하의 학번, 일단 전인하의 학번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학과도 알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인하라는 데이터는 저기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전인하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 테이블을 조회하면은 전인하의 학번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이름이나 학과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당연히 조인을 써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쓸 때는요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전인아의 학번, 학과 이름, 학과 위치를 알기 위해선 스튜던트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써야겠구나. 근데 나는 스튜던트는 이제 앞으로 S라고 쓰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D라고 쓰자.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번 알고 싶을 때 S 스튜던트 학번 알고 싶다 그랬지. 이거 이름, 학생 이름 알아야 되지. 이거 그리고 학과 이름 알아야 되잖아. 그럼 학과 이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잖아. 근데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우리가 D로 쓰기로 했잖아. D 네임. 학과 위치라는 컬럼은 학과 테이블에 있는 LOC 로케이션 요 컬럼이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스튜던트 테이블을 쓸 거야. 근데 얘는 S로 할 거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쓸 거야. 얘는 D로 할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거 카티션 곱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실제로 일치하는 데이터만 연결을 하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전인 학생의 학번, 학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 학생 테이블에 이름이 전인아인 사람만 하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봤고요. 잠깐 쉬시고요. 잠깐만 머리 좀 식히시고 인간의 집중력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수업을 막 40분, 45분, 50분씩 하잖아요. 근데 실제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인간의 집중력은 많아야 15분에서 20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풀 수업을 듣는단 말이죠. 1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잠깐 쉬시고 잠깐 뭐 딴 생각해도 좋고요. 잠깐 쉬고 다음에는 실습 위주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